여보세요? 혹시 저 기억하세요? 전화기를 쥔 내 손이 이렇게 떨릴 줄 몰랐습니다. 6개월 전 그날 밤 나는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었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예순한 살 먹은 이 할머니가 이렇게 떨리는 걸까요? 2024년 4월 13일 딸 지은이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호텔 브라이덜룸 앞에서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은이를 바라보며 저는 가슴 한편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20년 전 남편과 헤어진 뒤 혼자 키워낸 딸이 이제 한 남자의 아내가 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엄마 괜찮아요? 지은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딸이 이렇게 예쁜 신부가 됐는데 엄마가 안 괜찮을 리 있겠어?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조금 서운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예비시댁 식구들과는 벌써 몇 차례 만났다면서 정작 저에게는 결혼식 때 처음 뵙게 될 거예요 라고만 했거든요. 사돈들이 어떤 분들일까? 혹시 저를 무시하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이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장에 도착해서야 그 걱정이 쓸데없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신랑 측 피로 연장에서 저를 맞아준 건 한 분의 중년 남성이었는데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키는 저보다 약간 클까 말까 한 정도였고 어깨가 살짝 구부정한 게 오랜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저를 향해 보여준 미소는 참으로 따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철수입니다. 민준이 아버지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한미선입니다. 지은이 어머니고요. 인사를 나누며 악수를 하는 순간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분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고 악수하는 힘이 적당해서 불편하지 않았거든요. 남편과 헤어진 뒤 20년 동안 이렇게 자연스럽게 남성과 손을 맞잡아 본 게 얼마나 오래됐을까 싶었습니다. 아, 잠깐. 이런 생각을 왜 하고 있는 거지? 딸의 결혼식 날인데 사돈에게 이상한 감정을 느끼다니. 나는 즉시 고개를 젓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부인분은 안 오셨나요? 제가 자연스럽게 물었을 때 철수 씨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아, 제가 호라비입니다. 3년 전에 아내를 먼저 보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괜찮습니다. 미선 씨도 혼자 지은 양을 키우셨다고 들었는데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그 말에 마음 한구석이 짠해졌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거든요. 결혼식이 시작되고 저는 지은이 어머니로서 해야 할 역할들을 하나씩 해나갔습니다. 하객들에게 인사하고 사진도 찍고 피로 연장해서 음식도 나누어 먹고 그런데 자꾸만 시선이 철수 씨 쪽으로 향하는 걸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정말 신사적이었습니다. 하객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 신랑인 민준이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가끔씩 저와 눈이 마주칠 때 보여주는 은근한 미소까지. 이런 감정이 뭐지? 설마 내가 지금? 안 돼. 이건 정말 안 돼. 피로연이 한창일 때 철수 씨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미선 씨, 잠깐 바람이라도 쐬며 이야기할까요? 여기 너무 시끄럽네요. 네, 그러죠. 호텔 정원으로 나서니 4월의 따스한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는데 평소 같으면 그저 스쳐 지나갔을 풍경이 오늘은 왜 이렇게 특별해 보이는 걸까요? 아이들이 좋은 짝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그러게요. 지은이가 민준 씨 만나서 정말 밝아졌거든요. 민준이도 마찬가지예요. 지은 양 이야기만 하면 눈이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각자의 지난 세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혼자 아들 키우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요. 철수 씨도 마찬가지셨을 거예요. 특히 부인분을 많이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근데 민준이가 있어서 버텼던 것 같아요. 미선 씨는 어떠셨어요? 저도 비슷해요. 지은이만 보고 살았죠. 그 순간 서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20년간 묻어두었던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그냥 외로움 때문일 거야. 오늘 딸이 결혼해서 혼자 남겨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이상한 착각을 하는 거야.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제부터 나는 여자였던 걸 잊고 살았을까? 피로연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 미선 씨와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어요. 저도 그래요. 그때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철수 씨는 15층, 저는 12층이었습니다. 그럼 푹 쉬세요. 네, 철수 씨도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저 혼자 남겨졌을 때 갑자기 밀려오는 허전함에 놀랐습니다. 이게 뭐지? 호텔방에 들어가 웨딩드레스를 벗은 지은이를 보니 새삼딸이 정말 어른이 됐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엄마,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무슨 고생이야? 우리 딸 결혼하는 날인데. 그런데 엄마, 시아버님이 엄마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의 바르시고 품격 있으시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또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품격이라니. 20년 동안 누가 나를 그렇게 평가해 준 적이 있었나? 지은이가 민준 씨와 신혼여행 준비를 하느라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 저는 혼자 발코니에 서서 밤 공기를 마셨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 같았습니다. 딸의 결혼식이라는 큰 행사도 무사히 끝났고 사돈도 좋은 분이어서 다행이었고,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어수선할까요? 철수 씨의 따뜻한 미소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분의 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그분이 저를 바라볼 때의 그 시선이 얼마나 편안했는지. 아니야, 정말 이러면 안 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다른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혹시 나도 다시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을까? 이 나이에도?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지은이와 민준이가 신혼여행 짐을 다 챙기고 신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해야 해서 인사는 간단히 할게요. 그래, 푹 자라. 여행 잘 다녀와. 딸을 안아주며 마지막 인사를 나눈 뒤 저는 비로소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니 몸은 피곤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특히 철수 씨와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어요. 그분이 마지막에 한 그 말이 자꾸만 귓가에 울렸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철수 씨. 20년 동안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편안함을 느껴봤습니다. 지은이와는 다른 종류의 편안함이었어요. 한 여자로서, 한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느낌이랄까?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아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호텔 12층에서 내려다보는 도시의 야경이 참 아름다웠는데 문득 철수 씨도 지금 잠 못 이루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도 3년 전에 아내분을 잃으시고 혼자 사신다고 했으니 오늘 같은 날엔 더 외로우실 텐데. 아,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제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새벽 3시가 되어서야 목이 말라복도로 나갔습니다.
호텔 복도는 조용했고 자판기에서 물을 사려고 동전을 넣는데 미선 씨?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철수 씨였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잠이 안 와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물 사려고 나왔는데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다 잠옷 차림이었거든요. 제가 입은 건 단정한 면 잠옷이었지만 그래도 남자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민망했습니다. 그냥 잠깐 앉아서 이야기할까요? 여기 소파가 있네요. 철수 씨가 복도 끝 휴게 공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네. 소파에 앉아서 각자 물을 마시며 처음엔 별다른 대화 없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늘 정말 좋은 하루였습니다. 철수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게요.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미선 씨와 이야기를 나눈 것도 참 좋았어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아내가 돌아가고 나서 이런 대화를 나눠본 게 처음이거든요. 가족이 아닌 누군가와. 그분의 목소리에 약간의 떨림이 있었습니다. 많이 외로우셨겠어요. 미선 씨는 어떠세요? 20년 동안 혼자 사시면서 외롭죠. 특히 지은이가 결혼하고 나면 정말 혼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 순간 철수 씨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동정이나 위로가 아닌 뭔가 더 깊은 감정이 담긴 시선이었어요. 미선 씨, 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가끔 연락을 드려도 될까요? 그냥 안부라도 묻고.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제안을 받아본 게 정말 오래됐거든요. 그래도 될까요? 우리 사돈 관계인데. 그래서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이들 얘기도 하고.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그보다 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좋아요. 제가 그렇게 답했을 때 철수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마워요, 미선 씨. 그리고 잠시 후 철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제 방에 와서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호텔에서 준비해준 커피가 있거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자의 방에 들어간다는 것. 그것도 새벽 시간에. 이건 분명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20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두근거림이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그래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나요? 그냥 혼자 있기가 외로워서. 철수 씨의 당황한 모습을 보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분도 나처럼 외로운 사람이구나. 아니에요. 괜찮아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제 입에서는 이미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잠깐만이라면. 정말요? 고마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제 심장은 쿵쿵쿵 뛰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철수 씨의 방은 제 방보다 조금 더 넓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아까 말씀하신 커피와 차들이 놓여 있었어요. 뭘 드시겠어요? 커피? 아니면 차? 차 주세요. 철수 씨가 차를 우려주는 동안 저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창가에 놓인 작은 액자에는 돌아가신 부인분과 아들 민준이의 사진이 있었어요.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철수 씨가 제 시선을 따라 말했습니다. 참 예쁘신 분이네요. 네.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분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많이 보고 싶으시죠? 그렇죠. 하지만
요즘엔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특히 오늘 같은 날엔 철수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미선 씨와 이야기를 나누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네요. 차를 마시며 나눈 대화는 자연스럽게 각자의 인생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결혼 생활의 아픔, 혼자 아이를 키우며 겪은 어려움, 그리고 지금의 외로움까지. 솔직히 말하면 미선 씨, 오늘 처음 뵈었는데도 이상하게 편하네요. 저도 그래요. 이런 말하면 이상할지 모르지만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 같은 느낌이에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새벽 4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아, 이제 가야겠어요. 너무 늦었네요. 조금만 더. 철수 씨가 아쉬운 듯 말했지만 저는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일어서려는 순간 갑자기 어지러움이 느껴져 비틀거렸어요. 조심하세요. 철수 씨가 재빨리 제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너무 가까이 있었습니다. 철수 씨의 체온이 느껴지고 그분의 숨소리가 들리고 미선 씨, 철수 씨가 제 이름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20년 동안 보지 못했던 그런 시선이 담겨 있었어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 정말 가야. 미선 씨, 저는 그분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도 똑같다는 것도. 하지만 이건 안 돼요. 우리는 사돈이고 저는 61살이고 이런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그때 철수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혼자 돌아가시기엔 너무 늦었어요. 그냥 여기서 쉬시다가 아침에. 안 돼요.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거부의 의미보다는 두려움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선 씨, 저도 이런 감정이 처음이에요. 아내를 잃고 난 후로는. 철수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 순간 20년 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제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니 말할 수 없어요. 61살이 된 할머니가 그런 일을.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저는 다시 한 여자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뜬 순간부터 현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호텔 침대에서 깨어난 저는 곧바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어젯밤 일들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철수 씨의 방에서 나눈 대화, 그분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아니야, 이건 꿈이야. 꿈이어야 해. 하지만 제 몸에는 분명한 증거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61살 먹은 할머니가 그런 일을. 샤워를 하면서 뜨거운 물줄기가 피부에 닿을 때마다 어젯밤의 감촉이 되살아났습니다. 20년 만에 느낀 그 모든 것들이.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나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지은이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습니다. 엄마, 일어나셨어요? 우리 곧 출발해야 해요. 응, 금방 나갈게. 거울 속 제 모습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부는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어요. 어떻게 딸을 마주봐? 어떻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행동해? 호텔 로비에서 지은이와 민준이를 배웅하는 동안 혹시 철수 씨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나 싶어 조마조마했습니다. 엄마, 그럼 잘 다녀올게요. 응, 조심해서 잘 다녀와라. 연락도 자주 하고. 지은이를 안아주면서도 제 마음은 온통 죄책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 결혼식 날에 이 아이 시아버지와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빨리 가. 공항으로 떠나는 신혼부부를 배웅하고
저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혹시 몰라서 받았습니다. 미선 씨, 저 철수입니다. 심장이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 네. 어젯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봅니다. 그분의 목소리에도 당황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혹시 시간 되실 때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대로 끝낼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죄송해요. 저 지금 상황이 좀. 아, 그렇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택시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고객님, 괜찮으시나요? 얼굴이 너무 하얘서.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지은이 결혼식 사진을 정리하고 친구들에게 자랑 전화도 했을 텐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소파에 앉아서 어젯밤 일을 계속 되짚어 봤습니다. 분명 술을 마신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일이? 20년 동안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제가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걸까? 그때 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지은이었어요. 엄마, 공항 도착했어요. 비행기 탑승 전에 연락드려요. 그래, 조심해서 잘 가라. 그런데 엄마 혹시 시아버님한테 안부 인사 좀 전해주실 수 있어요? 민준이가 부탁한대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시아버님한테 안부 전해달라고요. 어제 너무 피곤해서 인사를 제대로 못 드렸대요. 그래. 연락처는 민준이한테 받아서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자마자 정말로 민준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연락처예요. 안부 전해주세요. 그 번호는 어젯밤 전화했던 바로 그 번호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 지은이한테는 안부 전했다고 해야 하고, 그러려면 철수 씨한테 연락을 해야 하고, 하지만 그분과 다시 대화를 나눈다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날 저녁 용기를 내어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은이가 안부 전해달라고 해서 연락드립니다. 신혼여행 잘 다녀올 거라고 전해달래요.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선 씨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그 간단한 문자를 받고도 손이 떨렸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라도 한잔하면서 이야기할까요? 그 문자를 보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만나면 안 돼. 이미 잘못된 일을 했는데 더 깊이 빠지면 어떻게 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분이 보고 싶었어요. 어젯밤의 그 따뜻함이 20년 만에 느낀 그 설렘이 그리웠거든요. 결국 답장을 보냈습니다. 죄송해요. 당분간은 시간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뒤로 철수 씨한테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을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계속 철수 씨 생각이 났어요. 그분은 지금 뭘 하고 계실까?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후회하고 계실까? 아니면 나처럼 그리워하고 계실까?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도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잠들기 전에도 그분 생각뿐이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때 지은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신혼여행 너무 재밌어요. 사진 많이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 좋겠다. 민준이랑 잘 지내니? 네. 그런데 엄마, 시아버님한테는 안부 전하셨어요? 그래, 전했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잘 다녀오라고 하시더라.
아, 그렇구나. 근데 엄마, 제가 느끼기엔 시아버님이 엄마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뭐? 뭐라고? 어제 민준이한테 들었는데 결혼식 끝나고 아버님이 계속 엄마 칭찬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품이 있으시고 대화도 재밌으시고 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 그냥 인사치레겠지. 아닐걸요? 민준이 말로는 아버님이 그런 말씀 잘 안 하시는 분이라는데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철수 씨도 나를 생각하고 계신 걸까? 그날 밤 결국 참지 못하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나요? 5분 만에 답장이 왔습니다. 미선 씨 연락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일 시간 괜찮으세요? 이번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거절하고 싶지 않았어요. 네, 괜찮습니다. 그럼 내일 오후 3시에 시청 앞 카페에서 만날까요? 네. 문자를 보내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거라고. 그리고 솔직히 그 선택이 틀렸다는 확신도 없었어요. 20년 만에 다시 느끼는 이 감정을 정말 포기해야 하는 걸까? 다음 날 오후 3시 시청 앞 카페. 거울 앞에서 옷을 갈아입기를 몇 번째인지 몰랐습니다. 너무 꾸미면 이상하고 너무 수수하면 초라해 보이고 결국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쓴 정도의 옷차림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쿵쾅거렸어요. 카페에 도착했을 때 철수 씨는 이미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일어서서 인사하는 모습이 일주일 전과 다르지 않게 정중했어요. 미선 씨, 와주셔서 고마워요. 죄송해요, 늦었나요? 아니에요, 제가 일찍 왔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일주일 전 그날 밤의 일이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처럼 가로놓여 있었거든요. 뭘 드시겠어요? 아메리카노로 주세요. 철수 씨가 주문을 하러 갔다 오는 동안 저는 계속 손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렇게 만나도 괜찮은 걸까? 누가 보면 뭐라고 할까?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그분과 마주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어요. 미선 씨,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평소처럼요. 철수 씨는요? 솔직히 말하면 계속 미선 씨 생각을 했어요. 그 직접적인 고백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도 그날 밤 일로 많이 혼란스러우셨죠? 네.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상하게 행동한 것 같아서. 아니에요. 이상한 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철수 씨가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선 씨, 저는 그날 밤을 후회하지 않아요. 네. 물론 갑작스러웠고 서로 당황스러웠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거든요.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럼 우리 조금 더 솔직해져도 될까요? 그분이 조심스럽게 제 손을 테이블 위에서 살짝 건드렸습니다. 저는 아내를 잃고 난 뒤로 다시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미선 씨를 만나고 나서 제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철수 씨, 나이가 들어서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게 우스울 수도 있지만 저에겐 정말 소중한 일이에요. 저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20년 동안 지은이만 보고 살았는데 철수 씨를 만나고 나서 제가 여자라는 걸 다시 깨달았어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어색함이나 죄책감이 아닌 진실한 감정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 조금씩 시작해봐도 될까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하지만 우리는 사돈이잖아요. 아이들이 알면 아이들은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미선 씨, 우리 나이에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기엔 너무 짧지 않나요? 그분의 말에 뭔가 깨달음이 왔습니다. 맞아. 나는 언제까지 남을 위해서만 살 거야? 천천히 해봐요. 정말요? 네. 하지만 아이들한테는 아직, 물론이죠. 우리만의 시간을 가져봐요. 그렇게 우리의 두 번째 시작이 결정됐습니다. 그 뒤로 철수 씨와는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났어요. 조용한 카페나 공원에서,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말이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산책을 하고 가끔 영화도 봤습니다. 20년 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이 이렇게 소중할 수 있다는 걸 다시 깨달았어요. 철수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었습니다. 배려심이 깊고 유머도 있고 무엇보다 저를 한 사람으로 존중해 주셨어요. 미선 씨와 함께 있으면 마치 20대로 돌아간 기분이에요. 저도 그래요. 이런 설렘을 다시 느낄 수 있을 줄 몰랐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지은이한테서는 가끔 신혼여행 사진이 날아왔고 행복한 근황들이 전해졌어요. 다행히 아직은 제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은이한테서 갑작스러운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내일 들어갑니다. 벌써? 일정이 바뀐 거야? 민준이가 회사 일 때문에 급하게 들어와야 한대요. 그런데 엄마 요즘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뭐가 달라졌다는 거야? 음성이 밝아지셨어요. 그리고 전화할 때마다 뭔가 바쁘신 것 같고, 그냥 요즘 취미 활동을 좀 하고 있어서 그래. 무슨 취미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냥 산책이랑 독서, 그런 거. 아, 그렇구나. 그럼 내일 저녁에 식사 같이 해요. 시아버님도 모시고. 민준이가 그러는데 아버님이 요즘 많이 밝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엄마랑 연락 자주 하셔서 그런 건 아니에요? 식은땀이 났습니다. 아, 아니야. 그냥 안부 정도만. 어쨌든 내일 저녁에 다 같이 만나요. 전화를 끊고 나서 급하게 철수 씨한테 연락했습니다. 철수 씨, 큰일이에요. 내일 아이들이 들어온대요. 아, 그래요? 그럼 내일 저녁 식사 자리가 있겠네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은이가 뭔가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아요. 뭘 눈치챈다고요? 우리가 자주 만나는 거 혹시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미선 씨, 진정하세요.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하지만 내일 자연스럽게 행동하면 돼요.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괜찮지 않았어요. 지은이는 어릴 때부터 눈치가 빨랐거든요. 혹시 제 표정에서 철수 씨와의 관계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면 그날 밤은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저녁 식사 자리에서 과연 아무 일 없이 넘어갈 수 있을까? 다음 날 저녁 6시 강남의 한 한식당. 화장을 하고 옷을 갈아입으며 한 달 동안 철수 씨와 은밀하게 만나온 것이 오늘 들킬까봐 너무 걱정됐어요. 식당에 도착하니 지은이와 민준이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앉으세요. 지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주었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그런지 얼굴이 한층 밝아 보였습니다. 우리 딸 많이 예뻐졌네. 신혼여행 어땠어? 너무 좋았어요. 사진 많이 찍어왔는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민준이도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아버지가 곧 오실 거예요. 그 순간 입구에서 철수 씨가 나타났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길이 막혀서. 아니에요. 저희도 방금 왔어요.
철수 씨와 눈이 마주쳤을 때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 달 동안 몰래 만나온 사이라는 걸 들키지 않으려고 일부러 무덤덤한 표정을 지으려 했어요. 하지만 철수 씨도 저와 마찬가지로 어색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지은아, 신혼여행 어땠니? 아버지가 걱정 많이 했는데. 아버님, 정말 좋았어요. 민준 오빠가 잘 챙겨줘서. 식사가 시작되고 처음엔 신혼여행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최대한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지은이가 갑자기 이상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요즘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뭔 좋은 일 있으세요? 그냥 딸이 결혼해서 안정되니까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가 봐. 아, 그렇구나. 그때 민준이가 아버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요즘 많이 밝아지셨어요. 혼자 나가시는 일도 많아지고. 순간 철수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냥 산책 좀 하고 그러지. 지은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와 철수 씨를 번갈아 봤습니다. 혹시 어머니랑 아버님이 요즘 연락 자주 하시나요? 제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아니야. 그냥 가끔 안부 정도만. 그때 지은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사실 저희가 신혼여행 가기 전에 좀 걱정했거든요. 무슨 걱정? 혹시 어머니랑 아버님이 너무 외로우실까봐. 그런데 둘 다 밝아지신 것 같아서 안심이에요. 민준이가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부모님들이 행복하셔야 저희도 마음 편하게 신혼생활 할 수 있거든요. 그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지은이가 저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엄마, 그런데 손톱에 매니큐어 하셨네요? 그냥 기분 전환으로. 평소에 안 하시던데? 그리고 머리도 새로 하셨어요? 점점 추궁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딸이 결혼했으니까 나도 좀 가꿔야지. 그때 철수 씨가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어머니들은 다 그러시잖아. 딸 결혼시키고 나면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게 되시고.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독이 됐어요. 지은이가 날카로운 눈으로 철수 씨를 봤습니다. 아버님은 어떻게 그런 걸 잘 아세요? 어머니들 심리를. 그냥 일반적인 얘기지. 공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지은이의 눈빛이 점점 의심스러워졌어요. 그때 제가 화제를 돌리려고 했습니다. 지은아, 신혼집은 어때? 살기 괜찮아? 네, 좋아요. 그런데 엄마. 지은이가 갑자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엄마 오늘 오시는 길에 혹시 시청 앞 지나셨어요? 시청 앞? 왜? 아, 그냥. 친구가 거기서 엄마 닮은 분을 봤다고 해서. 제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시청 앞은 제가 철수 씨와 자주 만나던 곳이었거든요. 나는 오늘 집에서 바로 여기로 왔는데. 그럼 어제는요? 어제 오후에 시청 앞 카페에서 어떤 남자분이랑 같이 있는 걸 봤다는데. 그 순간 식당 안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철수 씨도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제 저희가 바로 그곳에서 만났거든요. 그럴 리가. 착각이겠지. 지은이가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친구가 찍은 사진인데. 엄마 맞죠? 사진 속에는 철수 씨와 제가 카페 테라스에서 대화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은이의 얼굴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지은아, 이건 아버님도 계시네요? 이게 그냥 우연히 만난 거예요? 철수 씨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아, 진정하고 들어봐. 진정하라고요? 지금 제 어머니와 제 시아버님이 몰래 만나고 있었다는 걸 알았는데요. 식당 안에 다른 손님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가 아버지를 보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설마 진짜예요? 지은이가 일어났습니다. 엄마, 밖에서 이야기해요. 지금 당장. 지은아, 지금 당장요. 지은이의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비밀이 들켰습니다. 한 달 동안 조심스럽게 쌓아온 모든 것이 단 한 장의 사진으로 무너져 내렸어요. 식당을 나서면서 저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얼마나 힘들 것인지를. 식당 밖 주차장에서 지은이가 저를 마주 봤을 때 그 아이의 눈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 뭐예요? 지은아, 진정하고 들어봐. 진정하라고요? 제 결혼식 날부터 제 시아버님과 그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사진에 찍힌 건 뭐고 왜 이렇게 몰래 만나신 거예요? 철수 씨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지은아, 내 어머니 탓하지 마라. 내가 먼저. 아버님은 가만히 계세요. 지은이가 철수 씨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지금 제 어머니와 무슨 짓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제 어머니가 몇 살인데. 지은아,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지은이가 더욱 격분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말해요? 61살 먹은 할머니가 사돈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해야 해요? 그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바람을 피운다. 그런 표현을 딸이 나한테. 지은아, 엄마는 바람 피운 게 아니야. 우리는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실 거예요? 지은이의 목소리에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사랑이에요?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창피하지도 않느냐고. 민준이가 아버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실망이에요.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민준아, 내 어머니라면 이해해줬을 거야. 이해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이 상황을 이해해 주실 거라고요? 철수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때 지은이가 저를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한심해요. 지은아, 제 결혼식 날부터 이런 짓을 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요즘 그렇게 밝으셨던 거고? 그런 짓이라니. 그럼 뭐라고 불러야 해요? 20년 동안 절 위해 살아오셨다면서 이제 저 결혼했다고 이런 식으로 사세요?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지은아,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권리요? 61살에 무슨 권리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61살에는 행복할 권리도 없다는 건가요? 철수 씨가 지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내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도 있다고요? 완전히 잘못된 거죠. 지은이가 저를 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주변에서 뭐라고 할지 생각해 보셨어요? 사돈끼리 그런 관계라니. 정말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상관없다고요? 저는 상관 있어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세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지은이에게는 제 행복보다 체면이 더 중요한 거였어요. 지은아, 엄마가 20년 동안 혼자 살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외로우면 다른 사람 만나시지. 왜 하필 제 시아버님이에요? 그건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사랑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지은아, 좀 진정해. 부모님들도 나름대로. 오빠는 가만히 계세요. 이 상황이 정상으로 보여요? 그때 지은이가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엄마, 둘 중 하나 선택하세요. 뭘 선택해?
저냐 아니면 그 사람이냐?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은아,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저는 이런 엄마와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어요. 만약 그 관계를 계속하신다면 저는 엄마를 엄마로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지은아, 진짜로 그럴 거예요. 연락도 하지 않을 거고 만나지도 않을 거예요. 철수 씨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가지 마라. 우리가 헤어지면, 그래요, 헤어지세요. 당장 헤어지세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만나지 마세요. 연락도 하지 마시고. 그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걸 느꼈습니다. 지은이는 제 전부였어요. 20년 동안 오직 그 아이만 보고 살아왔는데 그 아이가 저를 버린다고 하니 알았어.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알겠다고 했어. 엄마가 잘못했어. 철수 씨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선 씨, 그러면 안 돼요. 괜찮아요. 저는 철수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 만나요. 미선 씨, 미안해요. 지은이가 제 전부예요. 그 아이를 잃을 수는 없어요. 철수 씨의 눈에 실망이 스쳤습니다. 그럼 그간 우리가 나눈 감정은 뭐였나요? 잠깐의 착각이었나 봐요. 그 말을 하면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이에요. 그게 현명한 선택이에요. 하지만 지은아. 네. 엄마도 한 사람이야. 행복하고 싶을 때가 있어. 엄마의 행복은 저예요. 그걸로 충분하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은이는 저를 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오직 엄마라는 역할로만 보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역할에서 벗어나는 건 용납할 수 없다는 걸. 그래. 엄마가 잘못 생각했어.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결국 나는 다시 혼자가 됐구나. 지은이도 잃지 않았고, 하지만 진짜 행복도 놓쳤고, 과연 이게 옳은 선택이었을까?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철수 씨와의 관계는 오늘로 완전히 끝난 거니까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와서 창문에 서리가 내리는 아침, 저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지은이와의 관계는 겉으로는 회복된 것처럼 보였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서 식사도 했죠. 하지만 뭔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편안하지 않았어요. 지은이는 저를 감시하는 것 같았고 저는 항상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그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철수 씨 생각이 났어요. 철수 씨, 그분과는 정말로 완전히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전화도 문자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끔 시청 앞을 지날 때면 혹시 우연히 만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한 번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분도 일부러 그 근처를 피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제 민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준이에요. 민준아. 무슨 일이니? 어머니, 죄송한데 아버지 얘기 좀 해도 될까요?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아버지가 요즘 많이 우울해하세요. 6개월 전부터 계속. 그 말을 듣는 순간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래. 네.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아지고 말씀도 별로 안 하시고 제가 보기에도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어머니도 비슷하신가요? 순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비슷하냐고요? 저도 매일 그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후회하고 있다고 말해야 하나요?
민준아, 그런 얘기는. 죄송해요. 제가 너무 나섰나 봐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뭘? 저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지은이는 반대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부모님들도 사랑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민준아, 어머니,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대로가 맞는 건지.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이대로가 맞는 건지. 그날 저녁 지은이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엄마 있어요? 지은아. 갑자기 웬일이야? 지은이는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엄마 앉아요.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일인데? 지은이가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제가 6개월 전에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요. 뭘? 그때 엄마한테 61살에 무슨 사랑이냐고 창피하다고 그런 말들. 제 가슴이 다시 아려왔습니다. 지은아, 민준 오빠가 계속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부모님들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다고. 그 애가 뭘 알아?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지은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20년 동안 저만 위해서 살아오셨잖아요. 이제는 엄마를 위한 시간을 가져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아, 그게 무슨 말이야? 시아버님이랑 다시 만나셔도 될 것 같아요. 뭐라고? 저도 처음엔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시아버님도 좋은 분이시고 엄마도 행복해 보이셨거든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은아,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아니야, 지은아. 내가 이상한 게 아니야. 아니에요. 이상했어요. 저는 엄마가 영원히 저만의 엄마이기를 바랐어요. 다른 누구와도 행복해하지 말고.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거였어요. 엄마도 한 사람이잖아요. 지은아, 엄마, 시아버님한테 연락해 보세요. 하지만 이미 6개월이나 지났는데 그래도 해보세요. 혹시 모르잖아요. 그날 밤 지은이가 돌아간 뒤에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철수 씨한테 연락을 해도 될까요? 6개월 동안 연락 한 번 없었는데 갑자기 전화하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러다가 문득 민준이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많이 우울해하세요. 혹시 그분도 저와 같은 마음일까요? 후회하고 계실까요? 다음 날 오후 용기를 내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6개월 만에 다시 누르는 그 번호.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철수 씨, 저 미선이에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선 씨, 그분의 목소리에 놀라움과 그리움이 섞여 있었어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정말요? 지은이가 이제 괜찮다고 해요. 정말, 정말이에요? 그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천천히 다시 시작해봐요. 미선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나서 거울을 봤습니다. 6개월 만에 보는 제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였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오후 3시 시청 앞 공원. 6개월 만에 다시 찾은 그곳은 가을로 접어들어 있었습니다.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벤치에 앉은 사람들의 옷차림도 한결 두꺼워져 있었어요. 저는 일찍 나와서
벤치에 앉아 철수 씨를 기다렸습니다. 6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분은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오후 3시 정각, 멀리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철수 씨였어요. 그런데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조금 더 야위어진 것 같고 걸음걸이도 예전만큼 활기차지 않았어요. 저를 발견한 철수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미선 씨, 오랜만입니다. 네, 정말 오래됐네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이렇게 어색하지 않았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평범하게요. 철수 씨는요? 저도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표정에서는 비슷하지 않았다는 게 느껴졌어요. 지은이가 정말로 괜찮다고 했나요? 네. 어제 와서 직접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다시 만나도 된다고. 그래요. 다행이네요. 철수 씨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6개월 동안 매일 미선 씨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후회했어요. 그때 좀 더 강하게 지은이를 설득했어야 했나? 아니면 미선 씨를 더 붙잡았어야 했나? 아니에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후회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게 됐으니까 그걸로 된 거 아닐까요? 맞아요. 이제 새롭게 시작해 봅시다. 그분이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6개월 만에 느끼는 그 따뜻함이 그리웠어요. 이번엔 떳떳하게 해봅시다. 숨지 말고. 네. 아이들한테도 정식으로 인사하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소개하고 그 말을 듣고 있으니 뭔가 실감이 났습니다.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구나. 미선 씨, 그런데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네. 6개월 전 그날. 정말로 후회하셨어요? 저와 함께한 그 시간들을? 그 질문에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후회했을까요? 아니에요. 후회하지 않아요. 정말요? 그 시간들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 몰랐을 거예요. 제가 아직도 한 여자라는 걸. 철수 씨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잃고 난 후로 다시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확신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맞아요. 60이든 70이든 사랑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1시간 넘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각자 어떻게 지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만날 건지, 아이들한테는 언제 얘기할 건지, 모든 게 새로웠어요. 마치 첫 연애를 하는 것처럼 설레고 조심스러웠죠. 그럼 다음 주에 아이들과 함께 식사할까요? 좋아요. 이번엔 당당하게. 헤어질 시간이 됐을 때 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미선 씨, 고마워요. 다시 기회를 주셔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기다려주셔서 앞으로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든 행복하게 살아요. 네, 그래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6개월 전 딸의 결혼식 날 그 사람과 잤던 일. 그때는 그게 실수라고, 순간의 충동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아요. 그건 실수가 아니라 2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제 마음이 깨어나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한 여자로서, 한 사람으로서 다시 살아나는 순간.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습니다. 61살의 제 얼굴에는 주름이 있고 머리카락도 성그러졌지만 그 안에는 다시 빛이 돌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누군가가 나를 한 여자로 봐준다는 것. 그게 이렇게 소중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시아버님 만났어요? 응, 만났어. 어떠셨어요? 좋았어. 고마워, 지은아. 제가 뭘 해드린 게 있어요? 엄마를 이해해줘서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엄마, 응? 이제 정말 행복하세요. 아무 눈치 보지 마시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고마워, 우리 딸. 전화를 끊고 나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랜만에 일기를 쓰고 싶었거든요. 오늘 6개월 만에 철수 씨를 만났다. 비록 우리가 만난 건 딸의 결혼식 날 단 하루였지만 그 하루로 인해 여자였던 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 이제는 확신한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행복에는 시한이 없다는 것을, 61살에도, 아니,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비록 늦었지만 진짜 사랑을 만난 제가 고맙다는 것을,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 같았어요. 61살의 늦은 사랑이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한 사랑. 이제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행복해질 거예요. 그렇게 제 2번째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61살 미선 씨의 용기 있는 선택과 지은이의 성숙한 이해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결말이었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선 씨의 선택에 공감하시나요? 지은이의 마음 변화는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더 많은 감동 스토리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